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만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주제이긴 합니다만 조금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발권력 동원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특히 청약한도대출 앞서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애초에 도입된 취지는 이제 기존의 정책금융을 좀 정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도입이 됐고 네. 경기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이걸 운영을 해왔는데 네. 이명박 정부 말에 이게 가계부채 대책 일환으로 영세 자영업자 지원한다. 그래서 1조 5천억 원 늘리고 또 작년 4월에 정부에서 이제 금리 인하 요구가 계속 나오니까 금리를 내리지는 못하고 이게 기술형 창업 한도 3조 원을 신설을 했어요. 네. 이게 뭐 창조경제 코드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실적입니다. 그 실적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왜 이걸 만들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지금 기술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한 7천억 원 정도밖에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청약한도대출이라는 것은 이게 일종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특정 규모의 기업을 지원하는 일종의 이제 산업 지원 정책 같은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은행 설립 목적이나 네. 그 한국은행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느냐 네. 이 논란도 있었고 또 이게 미래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이 통화 정책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네. 이 논란이 여전히 있고 결국에 그 지원은 중소기업이 받고 통화량 증가에 따른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역진적인 잘못된 구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유지해 왔던 건 이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분인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한도와 그 집행 실적을 보면 그런 명분도 달성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실리도 없이 이 정부 요구에 하는 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이 그 요구를 답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후보자님 의견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정확히 짚으신 대로 정책금융의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라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중소기업의 처한 여건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자금 가입력이 떨어지고 담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 명분을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제 취지나 의미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 하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시간이 가면 점점 많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기술형 창업 같은 경우 보면은 처음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조건을 조금 엄격히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실적이 미미하지만은 차츰 이것은 이제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실적이 많아질 거고,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 지원 자금도 처음에 잘 이렇게 안 나가다가 저희들이 조건을 또 조금 완화하면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점점 대상이 넓혀지면서 실적은 늘어날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발권력 동원과 관련해서 비판이 제기되는 점들에 대해서는 네. 숙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게 이제 일시차입 문제인데요.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는 이게 규모가 90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 이전 10년간의 일시차입 규모를 전부 노적합계 하면은 171조 정도 되는데, 작년 한 해 일시차입이 지난 10년의 절반 정도에 가까워요. 이게 이제 작년 2월에 금통위 회의 내용을 보면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하는 차입보다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뭐 이런 등등의 부대 조건을 달았는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금통위 부대 조건을 이거 위반했거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아마 부대 조건은 이렇게 제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재정증권으로 발행을 하라. 그 다음에 발행하기 앞서서 발행 규모나 시기는 한국은행과 협의를 하라. 이런 통상 저희들이 부대 조건을 보냅니다. 기본적으로 일시차입제도는 취지는 정부의 세입 세출의 기간 불일치를 일시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기초적인 자금 조달 루트로 활용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세입 세출 구조의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일종의 불일치를 좀 메꿔주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는데, 이걸 항시 끄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정부가 간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점은 저희들은 늘 강조를 하고, 이런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건 가급적 취지가 지켜지도록 이렇게 한번. 네, 최근 상황을 보면,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정부 마이너스 통장이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 정부가, 물론 이제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쓴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손쉽게 사실은 일시차입을 동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금통위에서 부대 조건을 그렇게 단 이유도 그런 경향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네. 그런 의견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잘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독립성과도 관련된 이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제 매년 부담하고 있는 출연금, 이것도 과거에 보면 노골적으로 정부가 한은의 그 독립성을 훼손했던 그런 잔재라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장려 기금. 이게 지금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1조 한 1,500억 원 출연을 했고,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부 세입으로 전입될 재원이 국회 심의도 안 거치고, 한은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고, 이 지금 기금의 사업 주체는 금융위원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기금존치위원회에서 이 평가한 자료를 보니까는 금융위원회가 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기금 목적은 유효한데 사업 방식이 목적 달성하기에는 어렵다. 조건부 존치 평가를 내렸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 기금 자체가 애초에 활용 목적과는 다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인데, 일종의 이게 뭐 정부를 대신해서 하느니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들이 그런 재정이 맡아야 할 것을 많이 좀 축소하는 노력을 아마 그 사이에 쭉 기울였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기금은 대단히 이제 오래된 그건데, 그런 문제를 문제점을 제가 직시하고, 한번 이제 업무 수행하는데,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 전철환 총재가 이게 아마 IMF 당시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채 매입에 이제 정부가 하는 발권력을 동원하려고 하니까, 네. 시장에서 내다 팔자 이렇게 설득을 해서, 결국엔 우리 채권 시장이, 우리 국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는 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했던 걸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서 총재가 되신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은의 발권력을 정부가 마음대로 동원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이 물가 안정 목표제 논란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이게 이제 물가가 하한선 밑으로 네. 이렇게 저물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목표제가 유효한 거냐?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중기 전망이기 때문에 꼭 그때그때 단기 전망만 가지고서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런 답변을 서면 질의에서 해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 이것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2012년 말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6.7이에요. 근데 매년 물가 안정 목표 하한이 2.5%씩 물가가 상승한다고 보더라도 2015년 말에는 이게 이제 114.9 정도가 돼야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네. 근데 지금 2013년 말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 실적치가 107.9 정도 되니까 네. 계산을 해보면 올해 1월부터 향후 24개월 정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율 한 3.2%씩 상승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근데 한은이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내놓은 전망은 2014년에 2.3%, 2015년에 2.8%,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유효성 여부를 떠나서 이 전망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어긋나고 빗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우선 저희들이 물가 목표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레인지 밖에 벗어나 가지고 물가 목표제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는 걸 저희들이 상당히 좀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천적인 문제가 이제 전망에 어떤 불일치에서 상당 부분 더 기인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1차적으로 다음 목표를 정하고 할 때 일단 물가 전망에 대한 어떤 그런 정도에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뢰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제 물가 안정 목표제가 애초에 이 제도로 도입됐던 취지에 맞게 네. 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해보시고 네. 전반적으로 이 통화시장 정책의 패러다임이나 수단에 대해서 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인 저희들 통화정책 운영 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건 시간을 두고
충분히 그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성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